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학생의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1학년에서 2학년 1학기까지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국어가 3등급, 사회가 4등급, 영어가 4.33등급, 수학이 4.7등급. 그래서 평균이 4.01등급입니다. 네, 모의고사랑은 조금 다른데요. 그럼 계속해서 내신 성적 학기별 추이를 살펴볼까요?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 학기별 성적 추이를 보면은요. 국어는 3등급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수학은 1학년 1학기 때 6등급에서 4등급, 그리고 현재 2학년 1학기 때 4등급으로 등급이 상승하였습니다. 영어는 5등급에서 이제 3등급, 2학년 1학기 때 3등급으로 역시 성적이 약간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선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입니다. 예, 우리 학생의 이제 비교과 입시 기상대를 살펴보니까 좀 구름이 많이 있네요. 네, 우리 학생에게 이러한 이제 비교과 평가를 해주신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에 대한 평가를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동아리 활동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이 꿈이 이제 국어교사뿐만 아니라 이제 자료에서는 이제 역사 교사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역사 동아리랑 국어 동아리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꾸준한 활동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독서 활동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책을 지금 2학년 1학기까지 독서 활동이 18권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독서의 양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교사가 꿈이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독서 활동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먼저 수상 기록인데 우리 학생이 이제 수상 기록은 이제 교과 우수상에서 이제 한문 하나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뭐 선행 부분이라든가 교훈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직업 체험의 날 소상문 대회 장려상 정도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빠져 있는 게 중요한 게 교과 관련 상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라든가 영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과 우수상이라든가 경시대에서 수상할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자율활동 중에서는 이제 많은 활동이 이제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2학년이기 때문에 기록이 되지 않는데 우리 학생이 적어준 거로 봤을 때는 튜터링에 참여를 해서 아마 친구에게 멘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교사를 꿈꾸는 학생으로서는 아주 좋은 활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제 봉사활동이 또 하나 있는데 봉사활동은 이제 32시간 정도밖에 되질 않고 있고요. 개인 봉사활동은 14시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교육과 연계된 봉사활동이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진로활동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진로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세부 능력 특기 사학난에서는 선생님이 기록해 주신 부분에서는 국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좋게 잘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어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성균관대 인문과학 계열인데요. 현재까지의 성적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만약 지원을 하게 된다면 수시가 유리할지 정시가 유리할지 그 경쟁력을 좀 비교해 주실까요?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인문과학계열에 대한 우리 학생의 전체 경쟁력을 100으로 볼 때요. 수시 경쟁력은 40, 정시 경쟁력은 60으로 높게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정시 경쟁력을 좀 더 많이 보셨는데요. 그럼 이 평가해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정시에서 수능 점수로 좀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한데 이제 수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논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과 교과에 관련된 부분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정시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을 봤을 때에도 이제 우리 학생이 뭐 교과 전형이라든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기에는 내신 성적이라든가 비교과 활동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정시에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그래도 뭐 수시 전형 우리 학생이 또 생각을 할 텐데요.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수시 전형과 또 수시와 정시를 지원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짚어주시죠. 예, 우리 학생한테 이제 가장 유리한 전형은 수시 모집에서는 아마 논술 전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성적에서 교과와 비교과 부분이 조금 다소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논술의 비중이 크고 교과 성적 비중이 낮은 논술 전형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우리 학생은 이제 수능을 중심으로 정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논술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논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와 수시 모집에 지원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수시 모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논술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부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과에 대한 부분들 지금보다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그래서 등급이 좀 향상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정시 모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능이 가장 관건입니다. 앞에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약간 다소 목표 대학보다 모자른 편이고 또 거기에 이제 반영 비중이 가장 높은 국어와 영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국어와 영어 성적을 올리는 게 급선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 지금 잘 듣고 있죠?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전형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정시를 좀 준비를 네. 하고 그러면서 논술을 같이 준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까지 성균관대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평가해 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성균관대 인문과학 계열 이제 논술 우수 전형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균관대 인문과학 계열 논술 우수 전형 기준으로 봤을 때 교과 준비도는 별점 2개가 되겠고요. 비교과 준비도는 별점 3개, 수능 준비도는 별점이 4개입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도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되겠는데 우리 학생이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은 아마 3개 영역에서 등급 합의 6 이내는 들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인문과학 계열, 성균관대 인문과학 계열의 이제 구체적인 특징들을 좀 살펴주시죠.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성균관대학교 이제 논술 우수 전형의 특징을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100명으로요. 이제 계열 모집입니다. 이제 계열 모집이기 때문에 100명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2년간 경쟁률을 보게 되면은 이제 작년도에는 65.6대 1, 그리고 올해는 72.2대 1로 상당히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으로는 이제 일괄 합산 전형입니다. 논술이 60%, 그다음에 학생부가 40%. 여기서 교과가 30이고 비교과가 10%를 반영을 합니다. 논술 평가 내용에서는 이제 통합 교과형으로 출제를 하고 있고요. 학생부 교과 반영은 3학년 1학기까지 이수 과목 중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에 대한 변별력은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영역에서 등급 합이 6 이내입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에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2외국어나 한문은 사탐 과목을 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은 내신 논술 우수자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은 큰 의미가 없어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봤을 때 약 3.7등급 정도 된 학생도 합격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맞추면 안 될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약 2.5등급 정도 수준까지 가는 학생들이 합격한 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전 가능성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통과한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논술 기출 문제라든가 모의 논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학생 희망하는 성균관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추천 전형을 알려드릴 텐데요. 백승환 선생님과 함께 윤신혁 선생님께서도 추천 전형을 주셨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백승환 선생님은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 주셨고요. 윤신혁 선생님은 인하대 국어교육과 논술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백승환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전형 살펴볼까요? 예, 제가 추천한 경희대학교 논술 전형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을 보게 되면 12명입니다. 그리고 2016학년도에는 13명이었고요. 2년간 경쟁률을 보게 되면은 작년도에 94.6대 1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시 모집에서는 76.54대 1로 약간 낮은 편이지만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논술이 70%고요. 그리고 학생부가 30%인데 학생부는 비교과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출결 15, 봉사 15%. 그래서 교과는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한테는 최적화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평가 방법에서는 이제 출제 방향은 통합 교과 논술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논술 준비는 이제 다양한 글쓰기와 그리고 읽기 우리 학생한테는 이제 독서가 굉장히
생활이 되는 학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게 되면 두 개 영역에서 합이 4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는 한 과목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에 있는 대학에 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소 낮은 것이 특징이고요. 제2 외국어와 한문도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 가능하고 한국사는 5등급 이내입니다. 전년도 결과를 보게 되면 내신 3등급 수준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했고요. 실제로는 3등급 이내 쪽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전 가능성에서는 수능 최저학력이 다소 낮은 편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아무래도 높죠. 그렇기 때문에 논술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윤신혁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전형 살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에게 이제 논술 전형 역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논술 우수자 전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국어국문과를 지원을 해서 보통 이제 교직 과정을 위해서 교사 자격을 받는 게 사실은 남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네. 정원을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교육과를 논술 전형으로 가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논술 여기는 70회 학생부 교과를 이렇게 30% 반영을 하는데 수능 최저가 2개 영역 합이 5 이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친구가 지금도 당장 어떻게 좀 준비를 해보시는 대학입니다.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인하대 국어교과를 제가 추천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 어떤 목표 대학을 설정하는 게 방향을 설정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방향을 설정했다고 해서 당장 무엇을 할지가 결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출발점이 어딘지를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 친구에게 출발점의 관점에서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추천드렸습니다. 아, 예.